이 부등식의 영역인데,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죠. 공간이 아니라 넓이, 뭐 내 땅, 내 영역 이런 것처럼 어떤 넓이를 의미하는데, 넓이가 되더라. 영역을 의미하는 그대로. 자, 부등식 영역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보자. 일단 일반적으로 수직선상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이 수직선상에 0이라는 게 좀 많이 중요하지. 0이라는 요놈을 기준으로 해요. 맞지? 이 수직선의 0의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 하지? 양수라고 하고, 맞지? 왼쪽을 음수라고 하잖아. 이 기준점이 중요한데,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여기 어떤 뭔가 A라는 게 있다지, 여기 B가 있다지, 있다고 하면 A라는 놈은 이렇게 표현한다. A라는 놈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0보다 작다라고 해요.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잖아. 만약에 여기 C라는 놈이 정확하게 0의 C가 있는 거야. 그럼 C는 뭐야? C는 0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직선상에 저 0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 음수가 표현되는 것처럼, 자, 잘 들어봐. 평면 좌표야. 평면 좌표. 칠판을 평면 좌표로 하자. 평면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쫙 펼쳐져 있는 거지. 한없이 쫙 펼쳐져 있는 거. 물론 수직선도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이 그래프를 도형이라고 할 건데,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도형 중에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잖아. f, x, y 이렇게. 그러면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셈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기억납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 도형에 있는 무수히 많은 모든 점들은 다 이걸 만족하잖아. 아까 이해했지? 그러니까 마치 이 도형이 여기서 0하고 똑같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이 도형의 이쪽 방향 또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구분되는 거지. 다시 수직선은 0이라는 걸 기점으로 하여 구분되고 있지. 이쪽 양수랑 음수랑 경계가 되는 거지. 이 점이 경계점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게 경계선이 되는 거야.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하여 이쪽이 만약에 f, x, y, 마찬가지로 반대쪽은 f, x, y라 하자 라고 한다면, 요 놈이 만약에 양수라면 요 놈은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우반대 음수가 되겠네. 그 말을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 뜻을 좀 어렵나? 다시. 수직선에 0이라는 걸 기점으로 하여 0이 경계점이야. 요 놈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인 것처럼 평면 좌표에서 방정식이 줘요. 요 주어진 방정식에는 모든 점들은 는제로를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은 는제로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맞지? 는제로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0보다 크든지 작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만약에 0보다 큰 쪽이라면 반대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은 쪽이 되겠지. 그러니까 fx, y가 0보다 큰 쪽의 영역이란 말은 이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고, 어느 쪽이 양수고 음수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만, 알겠지? 그렇게 요 놈을 기준으로 하여 영역으로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는 뜻이야. 요 놈이 지금 경계선이 되는 것이야.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y는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어떤 직선이 있어. 요 직선을 이런 표현하는 것은 뭐야? 일반형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y는 꼴로 많이 표현하잖아, 함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y 꼴 fx라고 하자. 이렇게. y 꼴 fx라고 표현한다면, 이 fx가 만약에 x에 관한 1차식이면 요게 직선이 될 것이고, 여기 x가 fx라는 식이 x에 관한 2차식이면 뭐 포물선이 될 것이고, 뭐 그래야 되겠죠.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음 는이라는 요놈을 만족할 것이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 위에 있지 않는 이쪽 두 가지로도 영역이 나누어지잖아. 이쪽은 y 꼴 fx라는 놈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크다고 얘기합니다. 크다. 그러니까 y가 크다는 말은 그래프의 위쪽을 나타내는 영역을 표현하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는 이 그래프 위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주어진 부등식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지.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으니까 y는 fx보다 작다. 이 부등호가 나타내는 게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영역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 지금 부등식의 영역의 수학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영역의 수학적 개념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설명해보자. 우리가 배울 때 이때까지 전부 함수를 배웠는데, 이렇게 요거 위에 있는 점들을 배웠는데, 그 위에 있지 않는 점들은
너를 만족하지 않을 것이니까 크든지 작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y가 크단 말은 y 좌표가 크다는 뜻이고 맞지? y 좌표 크단 말은 그래프 위쪽을 나타낸다. 영역을 여기입니다. 아래쪽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계속 설명해볼게.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해보면 이런가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평면 잡상에 이런 그림 한번 있습니다. 직선이 있다 치고 이 직선 이름이 y는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하죠. 맞지? 지금 여기 x축 y축을 내가 그려놨는데 x축 y축은 단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고 지금 전체 평면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주어진 직선에 의해서 쫙 펼쳐져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의 위쪽과 직선의 아래쪽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누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요쪽에 있는 이쪽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에 모든 쫙 내려가는 모든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y는 x 플러스 1보다 일반적으로 y가 작으면 아래쪽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요 영역을 나타내는 게 파란색 부분이 될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겠는가 하더니 y가 0보다 x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게 바로 반대쪽의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이 부동호가 얼마나 큰지 보면 지금 이 제로코마제로지. 제로코마제로는 이 직선의 어떤 쪽에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제로코마제로를 여기 찍어보자. 빵빵 찍으니까 0은 1보다 작다. 이 부등호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어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막 찍어봤더니만 직선의 아래쪽에 막 찍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까지? 자, 그게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잘 봐. y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말은 직선의 아래쪽에 있든지 또는 직선 위에 있든지 이렇지. 그러니까 이 직선을 표현하고 이 직선을 포함하고 아래쪽에 있는 모든 영역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요소정식이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 는이 안 들어갔어. 그럼 는이 안 들어갔단 말은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경계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선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포함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릴 것이야. 됐어? 여기 지금 부등식을 나타내는 영역이고 계속 한번 설명해볼까?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함수인데 원이라는 놈도 우리가 배웠어. 원도 배웠잖아요.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자.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원을 그렇게 그려볼 건데 평면 잡상에 요소진 원의 반지름을 설명 1이라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이 원 방정식 이름이 뭔지는 우리 알고 있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원이 있는 모든 점들은 다음 원 방정식을 만족하지. 근데 평면 잡상에서 지금 x축, y축은 단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라고 했고 x, y축에 눈이 없다고 보면 전체 평면은 이 원에서 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네. 어느 쪽이야? 원의 안쪽과 원의 바깥쪽으로 나눠지잖아. 마치 이 원이 경계선이 될 것이고. 이해됐죠? 원의 안쪽을 나타내는 요 영역이 있겠지. 원의 안쪽을 나타내는 영역과 원의 바깥쪽을 나타내는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의 안쪽을 나타내는 원의 안쪽의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1보다 이게 크든지 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맞지? 일반적으로 제로코마 제로는 원의 안쪽에 있는 거네. 빵빵 넣어봐. 0은 1보다 왜냐면 작잖아. 그러니까 요래 표현하는 게 원의 안쪽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y는 그로 표현했을 때 y 기점으로 하여 y가 크면은 위쪽, y가 작으면 아래쪽인데 원 방정식 같은 경우는 위쪽 아래쪽이라는 개념이 없고 안쪽 바깥쪽의 개념이 있잖아.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원방에서 y제곱 있는 쪽이 작으면 원의 안쪽.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1 해서 y가 안쪽이 더 크면 원의 바깥쪽 이렇게 영역을 표현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는이 들어가는 순간 원은 포함되고 경계선이 포함되고 원이 는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 실선으로 표현할 것이며 그렇게 구분한다는 뜻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주어진 부등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지. 알겠죠? 우리가 부등호가 하는 역할은 크다 작다의 개념이 있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등호가 하는 역할이 뭐냐?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영역. 맞지? 어떤 땅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타내는 부등식 영역에 관한 수학적 개념이었고 자 그러면 요 놈은 200 기본 문제는 일단 생략하고 선생님이 대표이제 문제 풀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제 1번부터 설명해 볼게. 문제 풀면서 천천히 해보자.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더라도 고등 상하 문제랑 연계되는 파트의 문제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빈출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대표제 1번부터 한번 보자. 대표제 1번 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 거야.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y가 크거나 같다 그러겠지.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 자 그러면 다음 저놈의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영역을 경계짓는 경계선을 가장 먼저 그릴 것이야. 맞지? 퍼스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데? 어쨌든 경계선을 그려야 돼. 경계선을 그릴 건데 경계선이 누구냐 하면 이게 경계선이지.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이게 경계선이죠. 이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이랑 원방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 요래 그릴게요. 바로 요래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요놈이 0되는 값은 0하고 4니까 최고창이 양수라서 그래프 대역만 그리면 됩니다. 요래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 지금 0이고, 여기 3이고. 여기 지금 경계선이고. 자, 그런데 보니까 주어진 놈에 는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포함되는 거지. 이 노란색을 포함하여. 됐습니까? y가 크면 어느 쪽을 나타낸다고? 경계선의 위쪽을 나타낸다 했으니까 그림을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다음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답이지. 그러면 지금 x, y처럼 지금 하는 역할이 뭐라고? 단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지 사실은 전체 좌표 평면은 영역이 두 군데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포문선의 위쪽하고 아래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지금 그림을 덜 그리는 거고 덜 그린 거고 쫙 색깔 다 칠해야 되는 게 이 주어진 문제의 영역이죠. 그림 안 그려봤으면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경계선을 그린 다음에 y가 크면 위쪽, y가 작으면 아래쪽.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네. 두 번째 문제는 원이죠, 원. x-2. 그 다음에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이 4보다 지금 크다 했으니까 이놈은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 원의 어느 쪽을 말해요? y제곱이 크다 했으니까 원의 바깥쪽을 나타내는데 는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계선은 포함되지 않겠죠. 맞지? 자, 그림은 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가 얼마인데? 2고 반지름이 얼마인데? 2잖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은 같네? 무슨 말이야? y축에 접하고 있는 그런 원이죠. 그런 것까지 좀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 자, 원이 있는데 이 원이 y축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지금 2,0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런 원이 있겠죠. 이게 지금 2,0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지금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실선을 그려야 되고 또는 실선을 그리기 싫으면 다 접근한 다음에 그림 그린다면 경계선 제외 이런 말을 꼭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의 바깥쪽이니까 어디를 설정한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말하고 있는 원의 안쪽만 제어 이 모든 영역이 내가 지금 원하는 영역이 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 주어진 그래프의 영역입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밑에 있는데 그놈들 한번 그래프 확인 자문만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잖아. 1번. 문제 1번에 첫 번째 보니까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직선이죠. 직선. 직선의 방식은 어디 보면 자 이렇게 보자. y는 걸로 고쳐야지만 직선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 이걸 내가 y는 걸로 고치려고 y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이래 되겠지. y 쪽이 더 작아지니까 이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3x 마이너스 됐어. 자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 어디 보면 너니 포함됐으니까 당연히 경계선 포함될 것이고 내가 지금 원하는 영역은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길이가 3이니까 뭐 이런 직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직선의 어느 쪽을 말하고 있는 거지. y가 더 작으니까 이 직선의 어느 쪽이지. 아래쪽 영역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여기는 모든 영역들이 다 이 부등호를 만족하고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제곱에 마이너스 y 기본적인 이차함수라든지 직선 또는 원방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힘들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y는 별로 고치면 좀 편하니까 y를 또 넘어갑니다. y가 작네. y가 작거나 같죠. x제곱에 플러스 요 놈은 포문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이 포문선의 방정식 그려보면 여전히 요 놈은 최고창이 양수고 r을 볼록한 그래프인데 y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포문선입니다. 맞지? 이 포문선에서 y는 했으니까 경계선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y가 더 작으니까 이 포문선의 어느 쪽을 말하고 있지? 아래쪽을 나타내는 모든 영역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x축과 y축은 제일 처음에 이 포문선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포지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지. 평면 좌표에서는 지금 xy축이 보이지 않냐고 단지 이 포문선의 아래쪽과 위쪽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원이네 원. 자,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됩니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2y 되거든요. 요 놈이 작답니다. 원이죠. 원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알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 위해서 표준용으로 한번 고쳐볼까.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자, 여기 넘어가니까 5가 되죠. 반지름이 루트가 되겠지. 자, 그럼 뭐의 생지 그림? 중심이 지금 2,1입니다. 사실 반지름이 루트인데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이 더 길어집니다. 중심 잡히가 사실 2,1이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죠. 2,1이니까 이렇게 그리죠.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 있을 것이고 맞지? 이렇게 있을 것이고 2, 마이너스는 미안하다. 2, 마이너스입니다. 중심이 2,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2, 마이너스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 xy축은 의미는 없어. 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는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점수로 표현하겠지. 이 원. 그 다음에 y 제곱이 있는 쪽이 더 작으면 원의 어느 쪽을 하겠지 내가 안쪽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영역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주어진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하면 잘 들어봐. 혹시라도 그래 나오면 헷갈리냐고 선생님 설명할 건데 집중. 다음 주어진 집중해라.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물어봤다 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놈이 나타낸 영역은 뭐가 되지? 원이지 원. 원인데 원 넓이를 구하면 답이 됩니다. 영역의 넓이잖아. 그런데 이 넌이 없을 때랑 넌이 있을 때랑 넓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거야. 넌이 있어도 넌이 없어도 넓이는 똑같다고. 왜 그런가 하면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봐. 기하적인데 점이라는 놈은 이 점이라는 놈은 길이가 없습니다. 점은 길이가 없죠. 점은 길이가 없지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쫙 뭐가 많은 직선을 만들 것이고 그럼 이건 길이가 생기잖아. 마찬가지로 선은 넓이가 없습니다. 선은 넓이가 없지만 이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여서 뭘 이루는 거야? 면을 이룬다. 그럼 면은 넓이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역의 넓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말의 의도를 알겠지. 단지 경계선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놈과 이놈을 구분짓기 위한 하나의 선이지 선. 알겠죠? 영역의 넓이 물었을 때 넌이 있고 없고는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서 영역을 표현하는 거 설명해 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별거 없죠, 사실은. y가 크다는 말, y가 작다는 말은 그래프의 어느 쪽? 아래쪽. y가 크다는 말은 위쪽.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 파트에서는 y 제곱쪽이 더 작으면 원의 안쪽이고 y 제곱쪽이 더 크면 원의 바깥쪽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문제 2번은 각각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맞지? 각각의 영역을 이제는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실제로 시험 치면 이런 문제보다는 밑에는 그림이 나타나 있고 부등식을 찾아내는 문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 그림 그려볼게요. 직선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돼 있고 주어진 게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3이고 이게 4가 되는데 이 주어진 직선의 어느 쪽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 직선까지 포함하여 그놈의 전체의 아래쪽이죠. 그놈의 아래쪽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경계선을 찾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y가 더 작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뭘 알고 있지? 주어진 직선에서 알고 있는 게 말이야. x 절편하고 y 절편 알고 있네. 또는 그냥 바로 직선 만들어도 상관없겠다. 경계선 이름 거지. 오늘 y는 뭘 고치니까 기울기가 얼마지? x쪽으로 3 갔을 때 밑으로 4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그 다음에 y 절편이 지금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요 직선. 맞지? 자, 근데 지금 요 놈이 어느 쪽을 말하고 있지? 아래쪽이니까 y가 도구에 4가 되겠네. 경계선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의 해답은 요거지. 요 영역을 나타내는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내가 지금 적어놨는 요게 내가 원하는 요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문선이죠. 포문선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주어진 영역의 위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게 지금 x제곱편이 마이너스이고 포문선에 이렇게 4가 있고 y제곱편이 또 마이너스 4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포문선의 경계선을 먼저 찾아야 될 거야. 실제는. 맞지? 포문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고 이차함수니까 중상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풀이가 많겠지만 자, 일단 요놈은 y는 경계선을 먼저 찾자. y는 이차함수인데 0대기 만드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랑 4니까 요놈은 이렇게 인수가 되겠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가 되었을 것인데 최고차의 배수가 뭔지 몰라서 a 이렇게 표현하죠. 중3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a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요 그래프가 지금 지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네. 얼마야? 마이너스. 맞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풀이가 많다면은 어떻게 되지? 요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딱 가운데가 지금 뭐하든 대칭축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요 꼭지점 x라고 구한 다음에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집어넣어 성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풀이 많아. 요 풀이가 제일 쉽거든. 요 놈이 어디 지난다고? 0,-4를 지나니까 요걸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경계선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집어넣었더니만 y자리에 빼기 4 넣으면 마이너스 4는 x자리에 0 넣으면 되겠지. 0 넣으면 얼마 되지? 0 넣으면 2가 됐고 요거 0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의 2가 돼. 됐죠? 따라서 a가 얼마지? a는 2분의 1인가 알고 있으니까 a자리에 2분의 1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 주어진 포문선은 왜 생긴단가? 요게 지금 이 주어진 포문선의 경계선이 될 것이고 됐어. 주어진 문제에서 요 놈의 어느 쪽을 말하고 있습니까? 위쪽을 말하고 있고 경계선은 지금 포함되지 않으니까 위쪽은 y가 큰 게 위쪽이었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내 원하는 답이 되겠지. 됐죠? 그리고 다 전개하고 할 필요까지 없고 됐지? 다 전개하면 상관없는 거 이해됐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세 번째는 원의 안쪽을 나타내고 있네. 원이 원이 돼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고 마이너스 1이다. 중심이 지금 1. 주어진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 원방은 이 루트 3하고는 큰 의미 없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원방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중심이랑 반지름인데 중심이 지금 딱 찍히겠네. 맞지? 이 원의 증거는 조금 편하고 실선을 포함하여 원의 안쪽을 나타내고 있는 영역이니까 경계선을 먼저 그릴 건데 경계선은 원방 점식이고 중심이 얼마죠? 0,1이 중심이잖아. 중심이 0,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이게 중심이 지금 0,1이 원이고 반지름 길이는 이게 반지름 길이니까 금방 얼마인지 알겠죠? 2자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제곱 있는 건 4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는 경계선이 포함되어서 는이 될 것이며 원의 안쪽이야. 원의 안쪽이면 y제곱이 있는 쪽이 그 작다라고 했습니다. 쌤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내 원하는 영역을 표현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이게 답이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제 1번과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건 기본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봤고 그 놈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자, 지울게. 자, 지금처럼 했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쉽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와서 혼합되는 그래프의 영역 이런 것들은 나올 것이고 대표제 2번하고 대표제 3번 특히 대표제 3번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게. 지금 대표제 문제들은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지금 a,6이라는 놈인데 a,6이라는 점이 어렵진 않아. y는 x고 y 꼴 x고 포문선이네. y 꼴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 포문선의 경계를 제외한 윗부분에 있을 때라고 했어. 맞지? 그 말은 뭐야? 이 포문선의 경계선을 제외하고 윗부분을 표현하는 부등식을 배웠잖아. y가 크면 위쪽이라 했잖아. 즉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요게 지금 뭔데? 주어진 그림 안 그랬습니다. 포문선의 위쪽이죠. 경계선을 제외한. 이랬지. 근데 이 점이 이 영역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은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될 거야.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이게 다죠. 집어넣더니만 y자리에 6 집어넣고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6은 커야 된다. x자리에 a를 집어넣더니만 a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차 부등식이죠. 이거 풀란 뜻이지. 자, 정리해보자. a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a제곱적이 그 작습니다. 요거랑 같은 건지 알겠지? 요거 좀 정리하면 됐어? 자, 인수면 되네. 4하고 2하고 이렇게 인수면 될 것이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a가 요거 사이에 있으면 맞지? 그러면 이 부등식에 주어진 포문선 위쪽에 있는 점이 된다는 뜻이지. 주어진 데서 a 값들의 범위니까 이게 답이다. 그렇지? 3번도 마찬가지네. 3번 1,m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주어진 원이야. x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y-2의 전체 제곱에 는 5라는 이 경계선의 어느 쪽에 경계선을 제외한 내부라 했으니까 원의 안쪽을 말하고 있죠. 그때 m의 값이니까 원의 안쪽이니까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2의 완전제곱에 원의 안쪽은 y제곱이 있는 쪽이 더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의 안쪽을 나타내는 영역이고 주어진 이 점이 이 영역 내에 있다고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어진 점을 다음 부등식에 성립하겠죠. 대입하면 x자리에 1 넣고 y자리에 m 넣더니만 1 더하기 바로 10 넣게 y자리에 m 넣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하면 뭐 되지? m제곱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이게 지금 5보다 작다라는 부등호를 만족할 것이다. 요 1, 4, 5는 다 없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m을 보냈더니만 m-4가 될 것이며 그놈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만족하는 m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m은 이렇게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었죠. 이렇게 써주면 이게 되고는 m의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대표에서 3번 이제 밑줄 긋고 밑줄에 별표 치고 그게 그나마 이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잘 들어야 돼. 자, 직선 y 꼴 mx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상수 m을 갖고 오는데 풀이를 두 가지로 풀겠습니다. 잘 봐봐. 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A라는 점좌표가 지금 5,3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데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직선에서 빼왔던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지금 배우고 있는 부등식 영역에 부등호로 이용해서 문제 풀 건데 당연히 두 번째 문제 풀이가 더 세련된 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상황, 주어진 저 문제를 물어봤는 이 직선이 이 두 점 사이에 지나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때 M의 값을 범위로 물어봤잖아요. 약간 그림 안 그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보자. 주어진 저 점들을 다 찍어내겠습니다. 일단은. 자. A라는 점좌표가 5,3이에요. 5,3이 요즘에 땡겨놨어요. 이게 5,3.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즘에 땡겨놨어요.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직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M의 값이 기울기인데 저놈이 뭔지 몰라도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잖아. 맞지? 어디 지나? Y점이 얼마인지 보이네. 1이잖아. 요 점을 지나가는 거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 만약 직선 1이 지났어요? 맞지? 이렇게 지나는 거지. 문제에서 말로 한번 익혔잖아. 문제에서 두 점 A, B 사이를 지나는 게 맞나? A, B 사이를 지나는 게 맞나? 요놈이. 거기서 보니까. 두 점 사이를 지나고 있잖아, 직선이. 이러면 되지. 이제 뭐 이래 되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A, B 사이를 지나는 게 아니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출제 의도는 이거야 돼, 문제에서. 물론 A, B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요놈을 그림 막 그려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문제 출제 의도는 이런 거지. 자, 봐. 요 빨간색 직선을 이게 중요하다. 요 놈을 그러니까 요 놈은 이러면 안 돼. 요게 요 점이 직선 위쪽에 있고 요 놈이 아래쪽에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그렇지? 직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도 이제 위쪽 아래쪽이 맞네. 어쨌든 쌤처럼 그림을 다 안 그리고 바로 찾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경계선이죠. 이게 경계선이고 이 경계선에 의하여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어느 쪽에 있으란 말이야? 반대쪽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두 점 사이를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말이 알들 알겠죠? 자, 그럼 경계선은 이게 경계선인데 일반적으로 영역 표현할 때 y가 크면 위쪽이고 y가 작으면 아래쪽인데 지금 그림을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이게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다는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미지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계선이 누군데? 저놈을 이래 고쳐야 된다.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제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제로라고 적겠다. 주어진 직선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일반형으로 표현했단 말은 는 제로꼴로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러면 주어진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걸 만족할 것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수학적 개념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x, y라는 점들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인데 A랑 B랑 놈은 서로 반대쪽에 있어야 되니까 A라는 점좌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A 점좌표를 집어넣어보세요. 주어지지. X 자리에 5 넣고 Y 자리에 3 넣으면 왜 되지? 5M 3 넣습니다.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는 잘 찾으라 돼. 대신 A라는 점 여기 10 넣었잖아. 그럼 이거는 이걸 만족하나 안 만족하나?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그럼 이건 만족하지 않는단 말은 0보다 크든지 또는 작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맞지? 근데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 했노 하면 x자리에 x에 마이너스 넣고 이 점을 대입했단 말이야. 대입하니까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m에 y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었더니만 2가 되나?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점도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는 제로를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럼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그런데 요 두 점이 서로 이 직선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뜻이지. 이게 양수면 이게 뭐가 된단 말이야? 음수. 이게 음수면 이게 뭐야? 양수.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뭐 되지?
두 개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다. 문제 출제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 풀어주면 답이 다시 시험 문제 이래 나오는데 두 점 사이에 직선이 지난다는 말은 사실은 직선에 의하여 이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서로 반대쪽 영역에 각각의 점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 점을 대입했을 때는 어쨌든 는절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그래야 될 것이며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고 서로 부호는 반대니까 각각 점을 대입했는 값들은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지. 왜 이렇게 됐다는 뜻이지. 이해됐어? 자 풀어보자. 딱 요놈은 5m이고 5m-2가 될 것이고 요놈은 지금 공통인수가 얼마나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면 앞에 뜨죠. 이건 뭐 되지? n-1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요걸 풀 건데 마이너스는 음수고 부동의 영향을 주지. 양변에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부동 방향이 바뀌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놈을 0대에 만드는 값은 5분의 2고 경계값이 요놈을 0대에 만드는 값은 1이니까 이쪽 방향이면 부동 5이 되는지 알겠지? m이라는 놈은 1보다는 크고 m이라는 놈은 5분의 2보다 작든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저 두 점 사이를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쳐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개 곱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하고 싶은데 양수인지 음수란 말은 는제로 아닐 때잖아.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요놈 지금 썼을 때 이게 는제로 아니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다. 이해하시겠지? 그게 좀 중요하고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잘 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지금 그 문제 아닌데 이렇게 잘 봐. 똑같은 문제가 좀 설명해 본다. 자 집중해. 이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두 점 사이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직선이 두 점 사이를 지난다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문제.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직선이 두 점 사이를 지난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두 점 선분 AB, B라는 놈이 있다. 선분 AB를 연결한 직선이 있는데 선분 AB를 연결한 이 직선하고 저 선분하고 이 직선이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다른지 구분해요. 이번에는 더 주 노란색 선분하고 주어진 이 직선이 만날 때라고 했어. 이 직선은 어쨌든 간에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날 때 찍어놓고 한 다음에 만날라 하면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만나는 거잖아. 마치 두 점 사이를 지나야지. 그러니까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지.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 만나나 만났어. 말이 어디라지? 자, 봐. 그만 잘 봐봐. 있잖아. 잘 집중해야 돼. 내가 지금 아까 전에 5,3 아니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전에 요를 표현했을 때 5,3을 집었을 때 직선 위에 빨간색 이게 지금 빨간색 직선입니다. 이게 빨간 직선. 5,3은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였지. 근데 지금 이 요점을 지날 때는 5,3이라는 놈을 지날 때도 지금 되니까 문제에서 성립하지만 요걸 만족하네. 이거는 5,3을 지금도 성립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선분 주어진 저 두 점을 연결한 선분과 만날 때라고 하면 똑같은 풀인데 뭐만 붙여주면 되지? 같아져도 되지. 이게 다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어?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세 가지 말로 나오는데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그때는 널이 붙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과 만날 때 그때는 널이 들어가고 또는 두 점이 이 직선에 의해서 서로 반대쪽에 있을 때 라는 말은 사이에 지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선분과 만날 때라는 놈은 이 점을 지나도 된다는 말이야. 지금 이 점을 지나도 된다는 말은 5,3을 직선에 대입하면 는이 성립합니다. 이 말과 똑같잖아. 알겠죠? 그렇게 해서 는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그 밑에 있는 문제 4번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풀고 있는 대표에서 3번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쉬운데 근데 공부를 좀 등한시했던 학생들은 문제 푸는 데 상당히 좀 힘들어 할 것입니다. 자, 4번 볼까? 두 점 마이너스 3, 자, 2라는 점하고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2라는 점하고 두 점이 직선 x 플러스 2y에 플러스 k는 제로라는 직선 마이너스 k가 는 제로라는 이 직선을 경계로 하여 서로 반대쪽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자, 요 놈을 지금 넣어보자. 반대쪽에 있다는 말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 마치 직선을 경계를 하여 이게 만약 직선이 위쪽에 있으면 이거는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고 맞지? 자, 일반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x 대 빼기 3y 2만 넣으면 됩니다. 빼기 3 y 2 넣었더니만 더하기 4 빼기 k 요게 지금 요 점을 집어넣는 값이다. 맞지? 이 값이 뭐가 돼? 양수가 음수가 몰라. 아직까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몰라.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요 정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요 놈이 만약에 양수라면 요 놈은 그 반대쪽에 있을 거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것이고 이게 음수라면 이게 반대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부호가 뭐 된다고?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게 끝이야. 이렇게 풀면 답이 같아. 그림 확인도 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따라서 정리해보니까 요 놈은 뭐 해야 되지? 1 마이너스 k가 되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시고 요 놈은 얼마 되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지. 요게 지금 요렇게 됐어. 자, 요를 한번 쳐보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풀 때 최고차는 양수를 만들 거니까 요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뭐가 되지? k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묶어냈어. 맞지? 요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뭐가 되지? k 플러스 3이 되는데 또다시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될 것이고 여전히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식인 걸 알겠습니다. 아, 헷갈리나 이런 게. 여기 지금 자리 바꿨잖아. 마치 그럼 마이너스 T가 나왔어. 마치 또다시 이만큼 자리 바꿨네. 자리 바꿨다 했잖아. 마이너스 또 묶어냈다. 그럼 또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됐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다. 알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달리는 거거든. 0대의 만족값이 1이고 3, 마이너스 3이니까 K값 보면은 요래 되겠지. 여기에 나와는 K값의 범위가 됐어. 그게 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래 나왔단 말이야. 다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랑 이거랑 만날 때 이렇게 문제 나오면 느림 들어가는 거지. 맞지? 선생님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온다까지 설명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아 대충 등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너무 쉬운데 바로 위에는 대표이제 문제는 y 있는 꼴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반용으로 꽂힌 다음에 대입해서 각각의 값을 집어넣는 값 곱하면 무조건 음수인데 이렇게 풀면 답이 왜 그런지는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했으니까 이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부등식 영역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해 봤네요. 자, 연립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 그림 그린 걸 다 해봤으니까 연립부등식을 말하는 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각각의 영역을 말합니다. 자, 대표이제 1번 풀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그려야 했는데 일단 여기 있습니다. y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y가 2x 마이너스 그러니까 조지 문제는 있잖아. 각각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영역과 이걸 만족하는 영역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또 그림 그리기 위해서 y는 걸 한번 꽂혀보자. 꽂히면 어디지? y는 걸 꽂히면 넘어가서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1이렇게 수호진 요놈은 이 직선의 어느 쪽을 말하거든요. 아래쪽. 요놈은 직선의 위쪽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맞지? 기본적으로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본 그래프 그려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늘 말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XY축은 단지 뭐라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경계선을 그리기 위한 도구지. 그놈은 어떤 영역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자, 보니까 요 직선은 Y절편이 1이고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이게 지금 2고 이게 1이네. 여기 1이고 맞지?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요거는 2분의 1이 되겠지. 뭐가 됐나? 그렇고 요 직선은 좀 말하는 거야. 아래쪽. 됐어. 물론 경계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 그리기 좀 못해서 하면 말을 할게. 경계선은 포함되지 않고 요 놈은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요 점지 나와. 기울기가 이번에 얼마냐? 2야. 그러니까 얼마가? 2분의 봤을 때 요러지 나. 요점 딱 찍어야죠. 요점 딱 찍어. 요렇게 찍어. 맞죠? 요런 식으로. 자, 다시 요 직선의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면서. 그림 볼 수 있겠죠? 요 흰색 직선의 어느 쪽이라고? y좌의 아래쪽이면서. 요 직선은 어느 쪽이야? 위쪽이야. 그럼 어디지? 요 부분이 된다고 하겠지. 여기 내가 나타낸 얘기인데 동시에 맞아. 이해되나? 요 직선은 아래쪽이 돼야 돼. 요 직선은 위쪽이 돼야 돼. 이해하시겠죠? 요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됐어?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립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번엔 경계선이 포함되고 0이 아니고 4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2고 중심이 제로코마 제로인 원의 어느 쪽을 말하고 있죠? 안쪽. 맞지? 그 다음에 요는 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다음에 요래 놨을까? 요는 직선인데 열고 싶으면 되겠네. y 먼저 보시면 요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직선의 위쪽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보니까 중심이 지금 제로코마 제로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겠네. 늘 말하지만 xy처럼 단지 쌤 뭐라 했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반지름이 지금 그런 원이 있는데 원의 안쪽하고 직선은 y절편이 1이니까 요 정진하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생겼네. 요 직선의 위쪽 요 원의 안쪽 안쪽 결국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됩니다. 원의 안쪽이면서 직선의 위쪽이니까 요래 생겼네. 요게 내가 원하는 영역이죠. 경계선 포함하여 시험 문제 공부가 나오면 이런 거지. 다음 영역이 나타내는 다음 연립 부등식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요 마이너스 넓이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만약 시험 문제를 나오면 요 넓이 요 넓이 좀 복잡해지겠지. 여러 가지 풀어가면 여러 가지 설명해볼까? 설명한 개만 설명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 요 상 같은 넓이 빼면 되겠다. 부채꼴 넓이 구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1할 때 고등학교 저희들이 상하우스 배운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이 안 배웠습니다만 각도하고 다 안다면 뭐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뭐 사실은. 맞지? 이해됐죠? 저 뒤쪽에 보면 요 이제 넓이 구하는 여러 가지 상하우스 같은 거 배우는데 상하우스 우리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그거 말고 고등학교 상하우스 안 배웁니다. 그때 그 놈에 의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나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요 문제 자체는 이 주어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보다는 차후에 고2, 고3 문제에서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 그때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만 일단 뭐 넓이를 구하든지 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봤고 밑에 것도 다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풀어보자. 선생님 다 풀어줍니다. 다음 그림을 그리세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요놈이 0보다 작다. 요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y 0보다 작다. 요놈은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고 요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y를 한번 고쳐볼게. y가 넘어가면 y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됐어. 어디서 생겼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생겼어. 포문선의 밑쪽을 나타내고 있다. 됐죠? 요놈도 원방 고쳐보면 x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에 넘어가면 요거는 1. 반지름이 1이 원의 안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좀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요놈은 중심의 y좌표가 1이고 반지름하고 같으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알지? 그럼 한번 볼게. 반지름이 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이 이제 0,1 맞지? 요런 원이 그 원의 어느 쪽을 말하고 있냐? 안쪽이지. 다시 반지름이 1이고 요놈의 안쪽이야. 이 원의 안쪽이면서 이거는 포무선인데 포무선 맞지? 포무선인데 요놈은 왜 생겼지? 이게 x-1을 만든다고 보자. 맞지? 그러면 어디 접하는 거지? 1푼 맞아요. 요쯤 되겠네. 이게 지금 요즘까지 1이니까 어려워. 요즘은 접하고 그 다음에 좀 정확하게 읽어보면 요놈의 x의 영런 때문에 얼마 나와? 1 나와. 요 정도만. 맞지? 그치?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포물선 나오겠지. 이 포물선이 여러 그림 못 그리겠다. 이런 포물선이 되겠지. 이 포물선은 조금 하고 위쪽이지. 위쪽이고 이건 다시 원의 안쪽이고 포물선 y 그러니까 위쪽이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은 요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지? 점선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포함되지 못하니까 점선이 되고 요 놈은 실선이 되고 그래서 요 영역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는 거지.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실선되고 요게 내가 원하는 요 조짐 연립등식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것도 연립부등식은 알겠죠? 여러분들 요래 생겼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연립부등식입니다. 어떻게 하지? 요거 만족하는 거 하나 요거 만족하는 거 하나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변에 보면 사이값은 연립부등식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놈이 4보다 크나 봐. 이것도 만족하고 동시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9보다 4 무슨 말이야? 반지름이 2인 원의 바깥쪽이고 반지름이 2 원의 탑인 원의 안쪽을 말하잖아. 중심이 제곱만 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겠지. 둘 다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놈은 반지름이 2, 요건 반지름 3. 맞지? 이거는 반지름이 2인 원의 y가 더 크면 바깥쪽에 됐어. 요놈은 y가 더 작으면 안쪽.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고 있나? 마치 도나츠 선생님 요것들은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다음 주어진 요놈의 영역 물어보면 전체 큰 원넓이에서 작은 원넓이를 빼면 되겠지. 맞죠? 그런 식으로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반별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려졌을 때 그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거 연습하면 되도록 하자. 5m 문제 보면 그렇죠. 자, 1,3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1이 3. 요 점을 지나네. 그 다음에 하나는 6을 지나고 하나는 1을 지나고 색깔칠은 키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죠. 색깔을 다음 영역을 경계선을 포함된 상태니까 무슨 말이야? 이 직선의 왼쪽이야? 이 직선의 아래쪽이죠. 이면서 이 직선은 이쪽이 되는 거지. 각각의 경계선이 뭔지 찾아야 된다. 자, 먼저 요 직선부터 한번 경계선부터 찾아볼까? 요놈이 지금 지난 점이 뭔지 알고 있잖아. 요즘 다 이게 뭐야? 1이야 마이너스다. 지금 마이너스.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1,3이야. 지금 두 점을 알고 있잖아. 근데 또 y 제품도 알고 있네. 바로 찾으면 되겠지. y는 경계선이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왔어? 한 칸 올 동안 위로 몇 칸 올라갔지? 3칸 올라갔으니까 3이네 기울기가. 기울기가 3x고 y고 3x에 y 제품이 6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또는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 알고 있으면 직선 구할 수 있잖아. 그래 구할 수 있을 거고
주어진 요 파란색 직선도 마찬가지네. 요 놈은 내가 지금 y절편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 파란색 직선도 y는 걸로 보시면 요 놈은 길기가 한 칸 내려가서 한 칸 오른쪽 갔을 때 밑으로 두 칸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2가 길기란 거 알겠지? 마이너스 2x에 y절편 1인가 이렇게 됐어.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요래 답 적으면 되겠지. 경계선이 포함되었으니까 빨간색 y는 3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는 직선보다는 아래쪽이니까 y가 작아지잖아. 경계선 포함했으니까 는이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보다 위쪽이니까 크지. y가 커야지 위쪽이고 여전히 경계선이 포함되었으니까 이렇게. 요게 지금 요걸 나타내는 영역이겠지. 열리 부등식. 왜? 뭐 틀렸어? 뭐 모르겠습니까? 뭐 틀렸나? 다시 뭐 틀렸나? 뭐 저기요, 그 Y축에 1 있는 게 X축에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나? 내 마음대로 막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1이었으면 y절편이었으면 이게 답이었고 알겠지? 그림이 애매한데 이게 1이가? 아 이게 1이가 그래야 되나? 미안해. 어쨌든 요 직선은 맞지? 맞지? 요 직선은 맞지? 요 직선은 맞고 요게 지금 문제야. 요거 다시 요놈은 지금 뭐라 그랬니? 9점 지나는 직선 뭐라는 거겠니? 맞지? 9점 지나는 직선인데 내가 요점 좌표가 1,0니까 요놈을 내가 한 점을 설정해버릴까? 그러면 y-y 좌표 0이라는 놈은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야? x의 변화는 거는 y 변화니까 1 빼기 1 2분의 0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한데 이게 지금 기울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좌표 여기 주어진 직선이 복잡하잖아. 정리해보니까 얼마 됐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지. 결국 답은 뭐냐 하면 요 직선의 아래쪽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 플러스 2분의 3 이 직선의 위쪽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동시에 만나는 게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되겠네요. 고려 답점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그림 안 그려보면 포문선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문선이 요점 지나고 있다.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안 했는데 직선이 이래 지나고 있지. 요점 지나고 직선을 골라 요래 돼 있고 색깔 칠하는 게 요점 문제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그림 좀 잘못 그렸지만 요 포문선은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고 맞지? 직선은 지금 점선으로 포함되어 직선은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고 요거는 포함됐잖아. 그림 내 점선 못 그렸는데 이해하시겠지? 그림 그려져 있죠? 그럼 뭔데? 포문선은 왼쪽이야? 아래쪽이면서 직선이 위쪽이네. 각각의 경계선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포문선부터 한번 찾아보자. 포문선은 일단 어디 지나니?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a, x의 제곱 이게 원래 포문선이야. 근데 그 점이 지나는 점이 얼마야? 1, 마이너스를 지나고 있네. 1,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여기 대입하면 생기게 되고 그래서 a 값을 먼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고 자,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만 마이너스 2는 a 이렇게 해서 바로 a 값이 얼마인지 알아냈어. 됐지? 따라서 y 꼴 마이너스 2x 제곱이 주어진 이 포문선이 되겠어. 저희 보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주어진 직선이 지금 2점을 지나고 있는데 y절편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노란색 직선도 구할 수 있겠네. y는 지금 기울기가 여기서 일로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2칸 내려왔습니다. 마치 마이너스가 기울기라는 걸 알겠고 그 다음에 y절편도 지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지.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포문선
저 포물선과 직선 동시에 만족한 것은 포물선은 y가 마이너스 2x 제곱이 포물선인데 포물선의 아래쪽입니다. 작아야 될 것이고 경계선이 포함되니까 덜이 들어갔을 것이고 직선은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한 직선의 밑쪽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크고 이번에는 이게 지금 실선으로 나타나요. 실선이 점선이니까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영역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지금 전부 다 점선이니까 일단 실선으로 다 그린 다음에 경계선을 다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이 지금 저렇게만 저러고 중심이 저렇게만 저러고 반지름이 뭐 얼마야? 반지름이 2가 됐나? 여기. 그 다음에 포물선하게 있는데 포물선이 요점 지나고 있죠. 요 점좌표가 지금 1,1을 지나네. 요 점좌표가 1,1. 그렇죠. 따라서 원은 뭔지 금방 찾았겠죠. 원방은 이렇게 생겼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 되시고. 포물선은 2차 함수인데 저렇게만 저렇게 원점 지나는 포물선이니까 y는 ax의 제곱이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디 지나지? 1,1을 지나니까 1, 2 정도면 성립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가 얼마지? 1이란 거 알겠죠? 따라서 요놈은 요 포물선인 거 금방 찾아냈어. 됐나? 따라서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이 원에 지금 색깔로 칠해줘. 색깔로. 요놈은 동시에 만큼이거든요. 원의 어느 쪽이야? 안쪽이니까 이게 원의 안쪽이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위쪽이니까 요래져야 되겠지. 지금 각각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래 나타내면 다음 주어진 영역이 되겠습니다. 됐죠?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립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딱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할 게 사실 진짜 많이 어렵다. 알겠나?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자, 입니다. 이제부터 할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시험제 나옵니다. 곱으로 표현된 놈. 자, 지금 할 게 좀 많이 어려운 거 사실 이제 문제 풀어서 바로 개념 설명가 잘 되니까 일단은 대표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설명해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그게 지금 0보다 작다. 자, 쌤 설명 잘 들어봐. 다음을 나타낸 영역을 그리고 싶은데 원칙적으로는 쌤처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좀 다르게 푸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고 원칙이 있는 거지. 생각해봐.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곱되는 영역인데 두 개 곱해서 엄수라고 했어. 맞지? 그럼 개수를 다 해보면 되잖아요. 두 개 곱해서 엄수란 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만약에 엄수였습니다. 맞지? 그럼 x 플러스 y는 뭐가 돼야 되지? 양수. 그래 곱하면 없어. 지금 요 말뜻 알겠나?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 두 개 동시에 맞추겠다. 이게 음수는 이만 무슨 뭐야? 양수. 그래 되거나 또는이지 또는. 그래 되거나 또는 반대로 요 놈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요 놈이 양수가 된다.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이제는 음수가 돼야 돼. 참 알겠죠?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있는 거야? 지금 중심이 제로코마 제로고 그림 그리면 영역 표현하게 됩니다. 중심이 제로코마 제로. 반지름이 2, 1원이네. 그러니까 이랬지. 그러면 요놈은 이마가 똑같다 얘가. 맞지? 원의 안쪽이다. 원의 안쪽이고 이건 직선이 직선. 넘어갈 거거든.
직선이 어느 쪽? y를 마이너스 x는 이게 직선이잖아. 됐나? 잘 들어봐야 돼. 원의 안쪽이고 그리고 반드시 직선의 위쪽이 돼야 되니까 어느 쪽 말하고 있는 거야? 색깔처럼은 원의 안쪽이면서 직선 위쪽이니까 요놈이에요. 이놈이 되든지 또는 이놈이 되라. 이놈을 약하면 넘어가니까 말라는 거야. 원의 바깥쪽이면서 직선이 어느 쪽? 아래쪽 돼야 돼. 원의 바깥쪽이면서 직선이 아래쪽이니까 요놈이지. 이랬어. 여기다. 알겠죠? 지금은 보자. 곱하기 몇 개야? 2개밖에 없잖아. 이래 되거나 또 이래 되거나. 그런데 곱하기가 3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3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곱해서 음수 나온단 말은 맞지? 양양 양 생찌라고 다 개수들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 그렇게 그림이 너무 복잡하더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래 그리겠다. 자, 지운다. 이 그림을 요식 가지고 그린 방법이야. 곱하기로 표현됐지, 곱으로 표현될 테니까. 제일 첫 번째 되겠다. 퍼스트 순서. 요놈은 제로. 요놈은 제로. 됐어? 다 되는 경계선을 먼저 그립니다. 됐어?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곱하기로 표현됐을 때 각각이 능제로 되는 것들이 경계선인 거야.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경계선을 먼저 그립니다. 선생님 문자로 다 적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문자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 예제하는 게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뭐랑 곱하고 있다고 하니까 fx 곱하기 책에는 이렇게 됐을 거야. fx 곱하기 gx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fx equal 0 gx equal 0 이게 지금 각각의 경계선이다. 경계선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곱해는 거 요놈이 는제로 되는 값들이 경계선입니다. 그걸 먼저 그리겠다는 경계선을 그리겠다는 뜻이고. 자, 두 번째는 말이 좀 어렵다. 부등호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한점 설정. 말이 좀 어렵다. 다 설명하고 설명해줄게. 그 영역의 색깔을 칠하고 퐁당퐁당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어느 실력이 없어가지고 저를 표현할게. 지금 무슨 뜻이냐고 설명해봤어요. 자, 선생님 잘 들었는데 선생님 계속 처음부터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일단 두 개 곱했잖아. 그럼 이거 는제로 되는 값 끌었어. 이게 는제로 되는 건데 중심이 제로 콤마 제로 반지름이 2원이죠. 됐습니까? 그렇고 요놈 문제로 되는 게 y equal 마이너스 x니까 그렇게 영역을 그립니다. 똑같이 됐나? 자, 그 다음 잘 들어봐야 돼. 지금 x축과 y축은 경계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x, y축은. 그러니까 단지 그림을 그리기가 누구라 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은 신경 쓰지 마라 말이야. 이거 보는 시간 너희들 헷갈려서 못하더라고. 됐나? 그 다음 생각하거든.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임의의 한 점을 집어넣는다. 부등식, 원래 부등식에. 이미 아무거나 집어넣자. 지금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니까 요놈은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거야. 맞나? 얼마지? 2,2네.
아무 숫자도 상관없다. 집중해야 된다. 저 2,1은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인 알겠습니까? 예, 지금 어디가 색깔 칠하는 건지 지금 이래야 되는 거야.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여기까지 해라는 상태고 답이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아무 점 한 개 집는 건데 뭐 내년에 볼게요. 여기 2,1 이거 한번 집어 넣어봤다. 자, 원래 붙여 넣었어. 2,1 넣을 때는 이런 거지. 2,1 넣을 때는 4 빼기 4니까 뭔지 몰라도 양수네. 맞나? 2,1 넣으면 이것도 뭐야? 양수. 따라오나? 따라오니? 하면 양수랑 양수 곱하면 이거 만족하나? 잘 들어.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2,1의 요 영역에는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맞지? 그 다음에 퐁당이라는 말을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건 경계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색깔 칠하는 거랑 색깔 칠하지 않는 놈하고를 구분짓고 싶은 선을 경계선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색깔 안 칠했어. 그럼 그와 이웃한 데지. 이웃한 데가 어딘데? 여기지. 그러면 색깔 칠하는 거야. 여기는 색깔 칠하네. 퐁당이 뭔 말이야? 퐁당. 그와 이웃한 데는 경계선이니까 구분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색깔 칠하면 안 된다. 안 칠해. 여기 안 칠했어. 여기는 색깔 칠해야지 구분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그리고 하면 되지. 자, 지우고 계속 이제 문제 풉니다. 지금 하는 게 가장 시험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다. 책에는 그래 복잡하게 안 나와있지만 일단 해볼게.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무슨 말인지 알 때 감 못 잡아서 어떻게 해볼게. 그놈은 곱하기.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언제야? 곱하기로 표현되었을 때야. 곱으로 마이너스 x 이걸 됐습니다. 요놈을 시작. 자, 물론 좀 전 건 둘 다 경계선에 포함된 거지, 능력수가 둘 다 포함되지 않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랄까, 쌤이? 요 놈은 제로가 되는가? 요 놈이 제로가 되는가? 곱하게 됐으니까. 요것들이 경계선이죠. 경계선 함정 보니까, 그렇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9. 요게 지금 경계선이 된 것이고. 요 놈은 내가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가다. y 있는 걸 보시고 해야 되지. 지금 와서 2분의 1에 x제곱.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경계선입니다. 자, 하나는 중심이 제로코마 제로고 반제점이 3이야. 그럼 오늘 보겠습니다. 2분의 1 x니까 자, 중요한 걸 하면 자, 지금 경계선이 몇 개 나오지? 경계선은 2개밖에 없는 거야. 넘쳐야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원하고 포모선이 지금 경계선이고 X축, Y축은 이것들은 구분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살짝지 않아. X, Y축은 지금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주어진 문제에서는. 됐습니까? 그 다음 뭐한다고?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경계선 위에는 넣으면 영절분이 무조건 안 되고 경계선 위에 있지 않는 거 지금 넣을 텐데 제로코마 제로 안 될 것이고 뭐가 제일 쉽겠나? 3,3 하지. 3,3은 요거 위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여기 3,3 넣으면 승리 많아지. 그러니까 3,3이 헷갈리고 미안해. 뭐하고 들어가자. 이게 얼마? 2점 좌표가 3,-3이네. 자, 됐어. 3,-3은 지금 나왔어. 원래 시계다. 3,-3 넣으면 9. 이게 뭔데? 어쨌든 양수야. 계산할 필요 없고 양수 없으면 안 되지. 맞지? 3 넣으면 여기 3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이건 옴수라는 거 알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음수가 돼야 된다. 근데 양수가 됐으니까 여기를 색깔 칠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어. 자,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색깔 칠하지 않으면 그와 이웃한 데는 어딘데? 요 영역이 지금 어딘데? 요 영역이 이웃한 데는 어딘데? 여기지. 여기는 색깔 칠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미안합니다. 뭐 하고 있어? 여기 칠하. 그와 이웃한 데가 여기네. 공당 여기는 칠하지 아니하고 됐나? 요와 이웃한 데가 어디? 여기지. 여기는 또 칠하고. 그러면 다 됐잖아. 봐봐.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이거는 경계점이야. 이게 경계선이 아니잖아. 맞지? 여기 안 칠했으면 여기 칠했으면 안 칠하고. 이렇게 됐나?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그림 방법. 이게 지금
주어진 부등식의 곱하기로 표현됐을 때 영역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는 문제 3번 선생님이 다 풀어보거든요. 지금 주어진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복잡한 문제까지는 아니야. 3번에 있는 두 문제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선생님 좀 복잡한 거 한 개 해볼 건데 입으로 두 개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한 개씩 해볼게. 일단 3번 문제 두 문제 빨리 하겠습니다. 2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제일 먼저 될게 요 놈은 제로 되는 곱하기니까 는 제로 되는 값하고 요 놈은 제로 되는 값 경계선을 먼저 그릴 것이고 경계선은 몇 개 나오지? 당연히 두 개밖에 없습니다. x, y 수는 의미가 없고 요 놈은 제로를 거쳐보면 이거잖아요. y 있는 걸 거쳐보면 요 놈은 2x에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고 요 놈은 y 있는 걸 거쳐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포문수. 두 그래프를 빨리 한번 그려볼까? 요 놈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지나고 포문선이 그려집니다. 요 놈은 직선인데 여전히 마이너스를 지나고 기울기가 2니까 그려지겠지. 지금 뭐야? 파란색 요 부분이 지금 경계선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됐나? 하면 x, y는 지금 뭐 의미가 없지. 색깔 칠할 때 헷갈리는 거지 지금.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야? 제로코마 제로가 이거 있잖아. 제로코마 제로는 경계선인 점 아니야. 이게 제일 쉽잖아. 넣을 거거든. 빵빵 넣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빵빵 넣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맞지? 곱하면 양수인데 지금 옴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색깔 칠하면 안 된단 말이지. 됐죠? 여기 색깔 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칠해야 돼? 그와 이웃한데 여기 칠해야지. 자, 여기 칠했어? 그럼 그와 이웃한데는 안 칠해야지. 안 칠했습니다. 안 칠하고. 안 칠하고 또 안 칠하는데 옆에는 칠해야지. 안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해야지.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안 칠하고 이게 다야. 보기 조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 여전히 는제로 되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경계선 두 개밖에 없을 것이고. 자, 경계선이 뭔데? y 있는 걸 오시 보니까 이게 는제로 되니까 없으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경계선이 될 것이고. 요 놈은 y 있는 걸 오시면 이거지. 이것들이 는제로 되는 값이야. 요 놈이 는제로 되는 값들이 경계선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y는 걸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를. 자, 포문선 두 개 나왔는데, 그림 볼게요. 요 놈은 1을 지나고 위로 올라가요. 요 놈 포문선. 요거는 따뜻지 않네. 요 놈은 지금 지나짐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요게 지금, 절편 알고 싶어. 이게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로 이게 1입니다. 그래서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 그래프지. 요 놈은 인수분해 해봤더니만, 또는 뭐, 대칭축으로 찾아줬고, 인수분해 했더니 얼마나 되죠? 3하고 1하고 마이너스로 되죠. 마치 그럼 0 되는 값이 뭔데? 3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요즘 지나고, 3 요즘 지나잖아. 요즘 지나서 최고창 양수는 아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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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겠지. 복잡하네. 지금 경계선이 지금 두 개 나왔지. 요 놈 한 개야. 누군데? 노란색 요 두 개가 지금 경계선이야. 나머지 x, y 수는 아무 영향을 못 준다 그랬다 쌤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경계선이 있지 않은 점 중에 제일 쉬운 게 뭔데? 제로코마 제로가 제일 쉽네. 맞나? 빵빵 넣어주면 빵빵빵 넣어주면 3이고 빵빵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성립하? 곱하면 옴수니까 성립하지 않네. 여기 색깔 칠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제로코마 제로. 그럼 거기 색깔 안 칠하면 누가 이웃하면 돼. 색깔 칠하면 되지. 여기 다 색깔 칠하면 돼.
요거 조심해야 되고 어디 뭐뭐 이거 조심하라고. X는 흰색은 경계선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흰색은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야. 흰색은 X, Y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고 자꾸 말하지만 경계선은 노란색 두 개밖에 없다. 제 말이 어디로 알겠죠? 조심하란 말이야. 여기는 또 칠하면 안 되겠네. 여기 안 칠했으니까 여기 또 칠해야지. 칠했으니까 안 칠해야지. 여기 가야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하고, 알겠지? 책에 문제 좀 쉬워서 하나만 딱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반대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다음 같은 그림이 나타나 있고 거꾸로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온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 X, Y,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자, 저놈 곱하기 몇 개야? 3개다, 3개. 곱하기 3개란 말이야. 그럼 경계선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이거는 제로가 경계선인 거야. 하나. 이거는 제로가 경계선인 거지. 2개. 이거는 제로가 경계선. 그러니까 경계선 놔둬보면 뭐가 되지? x 이꼴 제로. 이건 뭐라 하니? y축이라는 거야. y축. 맞지? 그 다음에 이거 이꼴 제로니까 x. 미안, 문제는 자 다시 보자. 입술 좀 만들어야 돼. 그 알이 붙었어요. 다시 해보자. 내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다. 미안해.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경계선 여전히 3개 나오고 있죠. 요 놈은 제로가 경계선이고 요 놈은 제로도 경계선이고 요 놈은 제로도 경계선이에요. 자, 경계선 제로 보니까 경계선이 나왔잖아. x 이꼴 제로 경계선이고 그러면 y는 x 플러스 1도 경계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도 경계선이에요. 그림만 그려보자. 쉽게 그려놨다. 반지름이 지금 2인 1이 있을 것이고 자, 경계선 그리면 되니까 이게 경계선이지. 맞지? 요 직선은 1이지만 기울기 1이니까 이것도 경계선이에요. 맞나? 이게 경계선이에요. x 이꼴 제로. 이게 뭐라 했지 내가? 이거 뭐라 하나? y축이잖아. 아, 이번에는 이것도 경계선이 되거든요. 이거는 경계선이 아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넣을 건데 뭐 넣을래? 아무거나 뭐 앞에 놨어. 요점 넣어볼까? 요점 잡히면 얼마인데? 2, 마이너스 2잖아. 맞지? 2, 마이너스 다시 넣어.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x에 넣어놓고 2 넣고 x 넣으면 뭔데? 양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x 2 넣고 y 마이너스 넣으면 이게 뭐냐? x 2 넣고 y 마이너스 넣으면 음수가 계산해요. 맞나 음수?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너니까 이거 뭐냐? 양수 되는 거 알겠네. 됐어? 그럼 지금 저 다 곱하면 뭐 되지? 음수다. 부등으로 만족하네. 만족하잖아. 여기 색깔 칠하라고 하자. 아, 이제 칠 안 된다. 색깔 여기 칠하죠. 색깔 칠하죠. 자, 칠했습니다. 이웃한 데는 칠하면 안 되죠. 그와 이웃한 데 여기는 또 칠해야 되겠네. 이웃한테 칠하면 안 되지. 이웃한테 여기 칠해야지. 그와 이웃한테 칠하면 안 되지. 퐁당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칠해야 돼. 여기까지. 이거 경계선 아니야. 이거 알겠지? 이거 조심하라. 칠하면 안 되겠고. 끝났네. 퐁당의 의미가 다 나타났어. X축은 의미가 없다는 거 조심하라고. 이거 때문에 좀 빨리. 지금은 Y축도 경계선이 돼버린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조심하면 돼. 일반적으로 색깔치 할 때 x, y축 좀 많이 깔리던데 지금 같은 경우는 y축도 경계선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색깔치 할 때 x, y축이 경계선이 아닐 때는 다 그린 다음에 그냥 치워버려 헷갈리니까 그렇게 색깔치 할 수 있겠지. 곱하기로 표현됐을 때 부등식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것 또한 중요합니다. 풀이 방법은 완전히 똑같은데 반대로 하는 거야. 대표에서 3번 문제 풀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직선이 아닌데 3 있고 또 마이너스 6을 지나고 그러잖아. 여기 있는데 색깔이 여기 있잖아요. 칠해진 데가 여기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보고 느껴져 있겠네. 퐁당이야. 왜 그렇지? 지금 칠하고 안 칠하고 그랬죠. 마치 퐁당이야. 곱하기로 표현되는 식이라는 뜻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경계선인데 경계선이 뭔지를 찾는 방법은 경계선을 기점으로 좌우 왼쪽 오른쪽 또는 아래 위쪽에 색깔이 구분되는 경계선이 잘 봐. 요 놈은 경계선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입맛 색깔 구분되잖아. 구분되지? 구분되면 맞나? 경계선 맞지? 아래 요 놈인데 요 빨간색은 경계선이 되는 거 맞아. 오케이. 요것도 경계선 맞나? 아래 위에 색깔이 지금 구분되고 있는 거 보이나? 경계선이야. 그럼 여기는 요거 무슨 축이지? X축은 경계선이가? 아니죠. 구분되지 않잖아. 제 말 따라. Y축도 구분되지 않는 거 보이나? XY축은 경계선이 아니야. 경계선은 먼저 찾을 거야. 요 두 직선을 찾아야 되겠네. 이 직선 이름부터 요 직선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6이다. Y제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데? 3 왔을 때 6 올라갔으니까 2가 되겠네. 찾을 수 있겠죠? 직방. Y는 직선 이름이 뭔데? Y 이꼴 2x에 마이너스 6. 요게 지금 직선이야. 요 직선 이름은 y제편이 3이고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6이 직선이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봐. 이 각각의 경계선들을 일반용으로 표현한다. 한쪽으로 다 모은단 말이야. 한쪽으로 다 모아. 이렇게. 틀렸어. 3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늦게 와서 똑바로 말했잖아요. 미안해. 한쪽으로 다 본다고 일반적으로 이걸 이쪽으로 넘기자. 그럼 자, 왜 되니?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경계선 이런 거 같아. 이쪽으로 넘어볼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겠지. 여기까지 했어. 하는 방법 잘 봐봐. 경계선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놈 두 개를 는 제로를 빼버려야 돼. 그 다음에 그놈을 이제 곱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역과정이 바로 요놈 가지고 색깔치 하는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요놈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고 싶어. 요걸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마찬가지야. 색깔 칠하는 부분에 여기 있네. 제로콤마 제로는 경계선 위에 있는 점 아니잖아. 제로콤마 제로 쓴 누구죠? 빵빵 넣으면 이게 뭐네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빵빵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지? 양수잖아. 양수. 맞지? 양수잖아. 맞지? 양수 맞나? 색깔 칠하는 부분이 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지.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이 그림을 시험제는 이게 나오잖아. 다음 그림을 주고 다음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주고 그림 찾으라 하면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한다면 주관식인데 나오면 학부 시험이 매입이 좀 지랄같이 사실. 그러면 보기에 그림 막 나오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제일 좋은 그림 한 개 딱 주고 한다면 식 찾아라 하면 주관식 문제도 좋잖아. 그래서 말하겠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놈 가지고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지? 제일 처음에 경계선을 먼저 찾고 경계선을 찾은 다음에 됐어. 그놈을 한쪽으로 몰아다면 는제로 볼을 맞춘다. 만든 다음에 는제로 빼고 곱한다고 곱했는 거야. 어떻게 곱했는지 알고 있지? 퐁당이라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등호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경계선 위에 있지 않고 색깔 칠해있는 부분에 아무거나 한 점을 집어넣어. 제로콤마 제곱 넣었더니만 양수 나왔잖아. 이게 양수가 만족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자, 옆에 거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요놈 당연히 경계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실선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원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 이거 한번 들어보자. 그래 원이 있고 요놈이 지금 이런 식이면 왜 생겨? 제로코마 제로가 중심이 제로코마 제로 이렇게 보면 여기 있고 요놈이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보니까 1,1이라는 놈을 뜯었어 중심으로 하고 요래 지나고 있죠 원점 지나고 있네 요즘 몇 먹고 있네 미안해 그리고 벌써 원이 희한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지금 1이고 이게 1이고 자 그래서 둘 다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색깔은 여러 되어 있습니다 점선에 점선 지금 그림 못 그려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죠 요 색깔 채는 부분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해야 될 게 하면 이게 지금 점선이야 뒤에서는 그러니까 늘이 포함되지 않겠지 일단 끝까지 알고 있는 거고 이것도 원인데 그러면 원하고 XY 중에 일단 먼저 Y축 보자 Y축은 경계선이 아니지 구분되지 않잖아 맞지? Y축 X축도 경계선이 아니야 구분 안 되니까 이 원이 경계선이네 원의 안쪽 바깥쪽 맞지? 다르지? 안쪽 바깥쪽이 다르잖아 이 경계선에 이 선에서 색깔이 지금 구분되고 있잖아 경계선 이 원도 경계선이지 안쪽 바깥쪽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지금 누군데? 이 원도 경계선이고 이 원도 경계선인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 원 방정식은 중심이 제곱만 제곱고 반지름 1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놈이 이 원이네 찾아 이 원은 중심이 지금 1,1이라 했거든 하면 어떻게 생겼지?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1의 완전제곱 반지름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보니까 요 점을 지나고 있는 게 보일 거야 맞지? 요 점이 뭐예요? 요 길이가 뭐예요? 반지름 되는 거 알겠죠?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 1대 1대 루트이니까 반지름 제곱하면 얼마 되지? 요렇게 원을 찾아야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경계선이니까 답적을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쪽으로 넘겨야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넘기고 마찬가지로 요런 한쪽으로 넘기면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로 요것들이 지금 경계선이고 그놈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건데 자 일단 경계선 위에 있지 않고 색깔 칠해는 게 보니까 1,1이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보이죠? 경계선 위에 있지 않고 너 봐 1,1은 이게 뭔데요? 1이네 마치 양수였잖아요 양수 요 1 넣으면 0이 되고 1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니까 음수잖아 맞지?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니? 음수지 아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지 능이 들어가지 않고 조율돼서는 점선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와난 답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되겠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밑에 있는 거 다 연습합니다 오늘 4번 지금 하는 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들 할 줄 알아야지만 이제 뒤에 결국 이 부등식의 영역을 배우는 주목적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함인데 영역 색깔 칠하지 못하면 최대 최소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계속 전체 연습하자 자,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마이너스라고 이걸 지나고 점선이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이를 지난 직선이 하나 있고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포물선이 다치죠. 요렇게 다치죠. 그 다음에 이 젠장 만난답니다. 만난 교점. 교점 좌표가 지금 교점이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색깔 칠하면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이렇게 칠해놨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칠해놨어. 또 여기도 칠해놨어. 어떻게 칠해놨어?
이거 심했어. 제가 못했으면 그림 보면 아니죠. 아, 곱하기식. 퐁당이 말겠나? 봐. 칠하고, 안 칠하고, 칠하고, 안 칠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칠하고. 칠하고, 이웃한 데는 안 칠하고, 이웃한 데, 안 칠한 데 이웃한 데 칠하고, 이렇게 퐁당 되어 있는 상태다. 곱하기고. 그럼 일단 경계선 찾을 건데, 지금 점선이니까, 미안하다. 점선인데, 실선 그냥 그리자. 이렇게. 제가 찍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됐다면, 이것들이 경계선이겠네. 자, 확인해보자. X축은,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 근데 지금 어렵게 나오면 이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온 거야. 그럼 이것도 경계선 되는 거잖아.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시험에. 일단은 X축은 경계선이 아니야. Y축도 아니야. XY축은 신경 안 쓰면 되고. 그럼 경계선을 지금 보니까 이 포문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포문선의 아래쪽, 위쪽의 색깔, 요 놈에서, 이 포문선에서 색깔이 지금 구분되고 있잖아. 이렇게. 경계선 맞지? 이것도 경계선 맞지?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거 보이지? 이 직선에서. 그게 경계선이야. 근데 경계선을 만들자고. 직선 이름을 보니까 -1과 1 지나고 길기가 1이지? y축 1이니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경계선 하게 나와. 포문선이잖아. 맞지? 포문선은 2차 함수인데 이거는 중학대학 내용을 풀어보자. 알고니 문제. 절편 알고 있는 절편. 됐어. 자, 저 포문선 찾는 거야. y는 절편은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2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를 생겼을 것이고 최고차원 계수는 뭔지 몰라서 a 이렇게 생겼을 거야. 포문선. 이 포문선이 반드시 지난 점이 있지. 어디 지나고 있지? 4,5를 지나죠. 그래서 요 놈이 어디 지난다고? 4,5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승리하겠지. 그렇게 하여 a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는 2차 함수 문제니까 여러분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x에 4, y에 5 넣었더니만 5는 x에 4 넣었더니만 5가 돼. x 4 넣었더니 2가 돼. 10a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습니까? a 값이 얼마죠? 2분의 1. 자, 따라서 자, 일단 표현합시다. 경계선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2분의 1이야. a가 2분의 1인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놈 가지고 곱하기로 표현할 때는 전부 다 일반형 고쳤잖아. 요걸로 넘어올게. 넘어오니까 왜 됩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노래죠. 요것도 마찬가지네. 요게로 넘어오면 되겠네. 넘어오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중간식 때는 이래서 틀린 게 아닌데 객관식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거 다 정리해놓은 게 나온 답이 되겠지. 그거 정리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색깔을 칠할 건데 경계선 위에 있지 않냐고 색깔 칠했는 영역 보니까 제로프마 제로 제일 쉽잖아. 0푼만 0 색깔 칠해져 있잖아. 맞지? 0푼만 0 넣으면 승리해야 돼. 빵빵 넣었더니 얼마 돼? 1 되고 0 넣었더니만 0 x 0 y 0 넣었다. 0 넣으니까 이거 뭐죠? 1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0 넣었더니만 빼기 0이니까 저기 무슨 마이너스 1이야.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곱하면 뭐죠? 음수가 되잖아. 음수인데 지금 점선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음수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거는 달라. 알겠습니까? 계속합니다. 자, 그래프는 4번까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됐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집에 와서 강의범수 필기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좀 잘 기억해라. 첫 번째 내가 뭐 찾고 있니? 경계선 찾고 경계선을 반드시 찾은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일반을 만들고 곱하기로 표현한 다음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에 어떤 점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4번 문제 두 번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지름이 지금 2고 중심이 제로코마 제로인 원이 하나 있네. 있고 그 다음에 포문션 안 했는데 요놈이 지금 지난 점이 1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요런 포문션 하나 있고 요놈은 1을 지나고 요놈은 1 지나고 색깔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원의 한쪽 그 다음에 포문선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많이 어렵게 안 나오면 자꾸 얘기하지만 자꾸 쌤 제일 치는 XY축이 경계선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XY축이 경계선인 게 나온단 말이야. 어려워. 알겠어?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자가 뒤에 나올 거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일단 X축은 경계선이 아니야. 구분되지 않잖아. Y축도 구분되지 않아. X와축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경계선을 보니까 원이라는 거 알겠지? 원의 안쪽과 다르잖아. 포문선에 다르다는 거 알겠죠? 보이나 지금? 보이지? 달라. 아직 경계선이다. 포문선은 경계선입니다. 하면은 원 방정식 원은 뭔데? 중심이 제로코마 제로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이 2니까 요래 생기는 게 원이지. 원. 포문선을 찾을 건데 포문선 지금 알고 있는 게 요점과 요점을 지나자. 좀 전에 똑같잖아. 맞지? 절편 알고 있으니까 y 이꼴 a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요래 생겼을 것인데 요 a를 찾기 위해서 요 놈이 지난 점이 뭐야? 0,1을 지나고 있으니까 포문선이 이 0,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대입되면 1이 될 것이고 0 넣더니만 땅빵 넣으면 2a가 됩니다. 2a 됐죠? a가 2분의 1인지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됐어. 자 그럼 이제 만들어야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 한쪽으로 다 몰고 그것도 한쪽으로 몰자. 몰면 뭐 이렇게 되겠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렇게 한쪽으로 넘긴다. 그놈이 0하고 크기를 비교할 것이. 자, 색깔 칠해놓은 거 부분 중에 제로코마 제곱 제일 쉽네. 색깔 칠해져 있잖아. 빵빵 넣으니까 뒷말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빵빵 넣으니까. 그렇죠? 빵빵 넣으니까 2, 1 빼기 0이니까 이건 1이 될 것이. 선생 계산해 봐봐. 두 개 곱하면 되지. 엄수네. 이번에는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잖아. 이렇게 너를 붙이면 여기 나오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여 곱하기로 표현되는 부등식 영역 색깔 칠하기까지 한번 해봤네요.